고려산업은 1957년 7월 설립돼서 1991년 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가축용 배합사료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배합사료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함께 축산물 유통 노하우 축적을 위해서 식육 사업 부문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남미 등으로부터 옥수수, 대두박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고요. 부산, 대구, 창녕 사업장에 배합사료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배합사료 부문 97.3%, 기타 사업 부문 2.7%로 구성되며 배합사료 부문의 매출은 양계용 26%, 양돈용 29%, 추구용 3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2,134억 원, 영업이익 48억 원, 당기순이익은 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7%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1.5%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국제 곡물가의 급등, 운임 및 환율 상승에 따른 매출 원가 증가와 대손삼각비의 환입으로 손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있었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을 했는데 단기 차입금, 회사가 돈을 빌렸다는 뜻이죠.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입니다. 차입 내용은요. 차입금액 170억 3천만 원입니다. 회사 자기자본의 15.9%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회사는 차입 전 1,005억 원의 차입금이 있었는데 차입 이후에 1,081억 원의 차입금. 지금 전체적인 170억 원의 증감 효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하단 내용에 기타 차입이 있습니다. 회사는 500억 원의 기타 차입금이 있었는데 차입 이후에 594억 원으로 변경된 전체 170억 원이 토탈 좀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의 전체 합계액은 1,676억 원으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차입의 목적은요. 국제 곡물가 급등 그리고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입 신용장 여신 환도를 확충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입의 형태는요. 금융기관의 차입입니다. 여신 한도 약정입니다. 하단의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차입의 내역 중에서 차입 금액 중 일부는 실제 차입 증가가 아닌 차입 약정 한도의 설정 금액이고 기존 한도 금액이 800만 달러에서 1,300만 불로 이 수입 신용장 설정 한도 추가 증액해서 신규 재약정했다. 하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당 1,310원을 좀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다. 회사의 단기 차입 내역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했다. 단기 차입금의 총 변경 내역은 실제 차입이 발생하지 않은 여신 한도의 잔액이다. 여기 기타 차입이죠. 아까 하단이었는데 지금 기타 차입 금액이 500억인데 590억까지 좀 늘렸던 부분. 이 부분은 실제 차입이 아니라 차입을 위한 약정 여신 한도의 잔액이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산업이 170억 3천만 원 규모의 단기 차입금 증가를 결정했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차입금액 일부는 실제 증가가 아닌 차입 약정 한도 설정 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차입금이라는 게 회사가 빌려온 돈입니다. 네네. 차입의 형태에서는 뭐 금융기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당좌, 차월 뭐 여러 가지 이제 루트가 있죠. 어음을 발행해서 갚아야 될 부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기관한테 우리 생산 자금들을 빌려오는 형태가 좀 많죠. 근데 여기 이제 하단에 보면 기타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차입은 제3자로 하여금 빌린 돈이냐. 자, 이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주 쉽게 좀 말씀드릴게요. 단기 차입금, 즉 빌려온 돈인데 차입의 여신 한도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통장 한도다. 마이너스 통장, 마통이라고 불리죠. 지금 100만 원짜리 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선에서 급한 거 쓰고 월급 받아서 갚고 이렇게 우리가 좀 편하게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만 원을 다 빌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100만 원이라는 설정 한도 내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20만 원, 30만 원 빌려서는 자 마이너스 한도의 한도죠.
여신한도라는 게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회사는 500억 원의 기타 차입, 지금 여신한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594억으로 늘리는 거죠. 94억 원의 여신한도를 증액했다는 것은 회사가 당장 필요해서 돈을 빌려야 될 때 그때그때 적수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늘려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빌린 돈의 증감치가 한 80억 원, 80억 원인데 한 75억 원 정도 추정돼요. 75억 원 정도는 실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것이고 기타 차입의 차입 여신한도를 94억 원 정도네요. 94억 정도 좀 늘려놓은 이 수치는 사실상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차입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좀 늘려놓은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 곡물 가격이 좀 급등하고 환율이 지속해서 좀 뜨게 되니까 회사가 원재료를 안전할 때 좀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죠. 원재료의 그 곡물 가격의 단가들이 계속 좀 변하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처럼 곡물 가격이 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는 다시금 상승하기 전에 많은 원재료 매입 비중을 좀 늘려서 회사의 어떤 손익에 좀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여신 한도를 미리 확충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어쨌든 이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좀 회사 측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이 차입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서 뭘 하죠? 회사가 주력 사업인 사료 배합을 위해서 판매를 위해서 원재료를 사가지고 오는 것이죠. 지금 옥수수와 대두박이라고 하죠. 주요 원재료는 옥수수와 대두박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사실 이거를 다시 배합 처리를 해가지고 양돈 그리고 양계, 닭이 먹는 사료나 돼지가 먹는 사료, 소가 먹는 사료로 배합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판매를 위해서 차입을 일으켜가지고 원재료를 확보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매출이 실현되면 언제든지 이 차입금은 갚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좀 시설 투자를 위한 차입과는 좀 달라요. 빚을 내서 회사의 공장을 증축하고 시설 투자를 해서 향후에 장사를 잘하면서 점진적으로 갚는 것과 원재료 매입대를 확충하는 즉 회전 자금을 사용하는 차입은 사실 이 차입금이라고 보도 이건 부채에 큰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생산 운영 자금을 그때그때 적소에 좀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가령 뭐 전환사채 발행이나 뭐 기타 이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자금 조달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네네. 이게 회사가 계획했던 캐파는 이만큼인데 갑자기 이 자금 조달의 지연이 되면은 예상했던 이 원재료 자금들을 확충할 수 못하는 즉 사업성의 어떤 불이익이나 타격이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금액 원들은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 원재료의 어떤 이 확충을 위한 구매 자금의 어떤 한도용으로 좀 사용을 하고요. 전체적인 자본시장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시설 투자라든가 제2의 신규 사업을 위한 조달 자금으로 사용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이 원재료 매입 자금은 부채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이 1분기 실적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하반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회사 최근 사업의 내용, 사업원 매출 및 수주 사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연결 실체 매출 부분은 배합 사료 그리고 기타 부분으로 구분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죠. 양계용, 닭이 먹는 사료, 양돈용은 돼지가 먹는 사료, 추구용은 소가 먹는 사료인데 각각 26%, 29%, 38%. 전체적인 이 소 사료의 비중이 좀 가장 큽니다. 최근 매출액의 어떤 증감치를 좀 보면 2021년도가 583억, 2020년도가 540억 원을 좀 기록했는데 지금 1분기 156억이에요. 단순하게 4를 곱하면 추정되는 어떤 손익이 그래도 양계형 배합 사료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흐름도 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인 어떤 매출 흐름들은 지금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매출 성장이 좀 있고요. 지금 아직 1분기긴 하지만 이런 추세를 지속해서 간다면 2,400억 원대의 매출을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히려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의 어떤 증감치보다는 회사가 사실상 이 주요 원재료들이 이 곡물들을 수입해가지고 주로 이 사료를 좀 배합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수입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손익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바로 올라갔으니까 단가를 바로 올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판매 가격의 어떤 조정 부분을 뭐 분기당 우리가 2월 현가 판가 전이 현상은 좀 바로바로 좀 반영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 손익 관점에 손익의 어떤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이 매출 관점에서도 이 사료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뛴다면 네네. 상승한다면 이 농장주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걸 많이 비축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소규모로 이 사실 이 물건을 좀 비축하는 사료를 좀 비축하는 이 관점에서 뭐 과거에는 좀 싸게 뭐 많이 쟁여놓고 사용을 했다라면 이거는 그때그때 발주를 누는 관점은 좀 바뀌기 때문에 매출 타격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동안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던 국제 곡물가가 이제는 하락 전환한 모습이거든요. 대표님, 이게 어느 정도 좀 안정을 되찾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지금 이 상품 시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차트인데요. 지금 보면은 옥수수는 최근 3개월 대비 25.7%가 좀 하락했고요. 소맥, 밀입니다. 밀 가격은 25.7% 하락. 그리고 대두죠. 대두는 30% 하락했고요. 원면이 14%, 뭐 커피가 원면이 33%, 대두가 14%, 소맥이 30%, 그리고 옥수수가 25% 정도 지금 하락을 해줬는데 지금 3개월 대비해서는 사실상 이 정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좀 하락 추세로 좀 전환된 것이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코로나19 시점에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상당히 비싼 수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려 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이 부담분이 2분기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가격 안정화가 보다 좀 더 빠르게 회복해 준다면 하반기의 실적이 하반기에는 손익 관점의 회복세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판가의 전이현상 관점에서는 매출도 부분적인 어떤 감소 요인이 좀 있지 않겠는가. 저는 2분기 실적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1분기 상승분이 2분기에 반영되고 2분기 상승분은 3분기에 좀 반영된 효과가 있다고 보면 2분기까지는 손익의 감소 요인이 있거나 매출의 감소 요인이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오히려 3분기에는 판가 전이에 따른 수익성이 좀 회복되고 매출도 부분적으로 좀 회복되는 흐름 그리고 4, 4분기에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1분기와 동일한 수준의 실적 성장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국제 곡물가가 아무래도 3개월 전과 비교해서는 하락한 건 맞지만 여전히 좀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고려산업 2분기 실적을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투자와 대응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고려산업 일봉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910원 1.72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회사는 요 부분이죠. 회사는 기대감만 수반해가지고 주가는 묻지마 상승을 이뤄냈죠. 지금 이게 너무나 지나친 과밸류예요. 지금 회사의 실적을 수반하거나 실적의 회복세는 없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오히려 영업이익은 71.3%가 급감했죠.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원재료가 급등하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판가를 바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분기당 2월 효과가 있기 때문에 2분기 기조가 더 나쁘다는 것이죠. 3분기의 부분적인 회복세는 예상되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또 어떤 상황들을 보면 회사 11,850원까지 단기 급등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추세적으로 하반경 직성으로 좀 시작이 이미 된 겁니다. 실적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이런 기대감은 거품이 된 것이죠. 지금 기대감을 수반해서 주가는 급등을 했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주가의 추가적인 추세 상승을 이끌려면 실적을 수반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이뤄내야 되는 이 숙제 부분이 글쎄요. 지금 오히려 저는 추가적인 하락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5,4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신규형 매수 관점에서는 실적 성향치는 아직은 완만하지 못한 즉 손익의 감소 요인이 2분기까지 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산업 보유자 관점에서는 5,4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없습니다.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주가의 하락은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